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을 경험한 생존 희생자들은 7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겪은 4.3의 고통을 그림과 글씨로 풀어내며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3일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켠이 더욱 시려오는 김인근 할머니. 스케치북에 그려나간 건 71년 전 13살의 나이에 마을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학살터에서 수습한 가족들의 시신을 담은 관입니다. 군경 토벌대의 트럭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진 김할머니는 9남매 가운데 홀로 살아남았다는 악몽과 죄책감에 10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사히 치료 명하지 마랑 잊어야지. 좋은 세상 오는데 잊어야지. 그래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저 혼자. 전시장에 걸린 서툰 그림과 비툴비툴한 글씨들. 오인건 할아버지의 기억 첫 장은 5살 때 무장대를 피해 건초 더미에 숨었던 두려움입니다. 4.3 당시 개인의 아픈 기억을 일반인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된 어쩌면 잊혀졌을 풍경전. 4.3 생존 희생자 18명이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꺼내놓습니다. 한 많은 시간들이 잠시 동안은 제가 그거를 표현함으로써만, 그림으로써 표현함으로써만이 제가 마음이 조금 편했었습니다. 직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어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4.3의 아픔. 그림으로 기억을 풀어내는 작업이 4.3 생존 희생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소중한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4.3 도민연대가 마련한 4.3 방사탑재가 오늘 오전 10시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봉행되고 제3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6시 제주 칼호텔에서 열립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가 내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리고 대학생 4.3 평화대 행진과 4.3 문화예술축전이 제주시청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은 4월 3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봉계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소설가 현기영 선생은 4.3에 대한 언급이 금기이던 시절 소설 순이 삼촌으로 제주 4.3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올해 4.3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현기영 선생은 제주 4.3의 책임은 미군정에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당시 군경 토벌대에 의해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집단 희생된 조천읍 북촌리 마을. 현기영 선생의 소설 순이 삼촌의 배경 장소입니다. 제주 4.3을 입에도 올리지 못했던 1978년. 현기영 선생은 심한 고초를 당할 걸 알면서도 4.3 사건 당시의 국가폭력의 실상을 폭로해야만 했습니다. 3만의 그 원혼을 그 억울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려야 된다. 국내 인사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평화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도 제주 4.3 연구소와 탐남이술인협회 등 4.3 진상규명에 함께 노력한 동료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이 격려에 힘입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생활로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 기쁨은 그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학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 일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주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과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직 올바른 이름을 찾지 못한 4.3. 항쟁과 순환 등 어떠한 것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며 앞으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로 의결됩니다. 특히 4.3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연금 형태로 배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대표 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4.3 동백발화 평화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은 아직 희생자 발굴도 신고도 다 끝나지 않아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9일 4.3 평화 챌린지 다음 주자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3명을 지명했습니다. 2019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어제 한림읍 해안도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선수와 동호회원, 일반 시민 등 4천여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풀코스에서는 최진수 씨가 2시간 48분 22초의 기록으로 남자부 1위를, 박천순 씨가 3시간 18분 18초의 기록으로 여자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화, 희망, 세계로 달린다를 슬로건으로 한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6번째를 맞았습니다. 건물 내 금연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버스터미널 같은 교통시설조차 흡연실이 없다 보니 시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객들로 늘 북적이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얀 담배꽁초들이 어지럽게 버려져 있고 담배 연기가 퍼지면서 행인과 인근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들은 간접 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한두 명 같으면 그게 연기가 안 오는데 한 5-6명씩 쭉 모여갖고 대우면 연기가 뭉치잖아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딴 데를 보고 가지. 더욱이 이곳은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고 이처럼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도 붙어 있지만 흡연자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터미널과 기차역 등 일부 교통시설에 흡연실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건물이 확대되고 있지만 흡연실 설치 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차지하고 관리도 어려워 흡연실 만들기를 꺼리면서 흡연자들을 마냥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간이 확대해갖고 실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기가 환풍기 빨아들인다 해도 실내에 만들어 놓으면 퍼지거든요.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도 한몫을 합니다. 원주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 거리 등 천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있지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해 평균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행정 적발이거든요. 인력이라든가 그런 딴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바로 출동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지난해 발의된 건물 내 흡연실 의무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공시설격인 교통시설조차 흡연실 설치를 외면하면서 간접 흡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1500년 전 가야시대 사람들이 묻힌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유물이 발견돼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돌무덤 11개가 새롭게 발견됐는데 거기서 나온 작은 흙방울 하나가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1500년 전 대가야 시대 사람들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최근 이곳 탐방로 정비 공사를 하다 돌무덤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무덤 안에서 토기와 화살촉 같은 당시 물건이 여럿 나왔는데 흙으로 빚어진 작은 방울, 이른바 토제방울로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경 5cm, 어린아이 주먹 정도 크기의 방울에 새겨진 그림 6개 때문입니다. 거북이 등껍질과 관을 쓴 남자, 춤을 추는 여자 등 그림 6개가 모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야의 건국 신화와 일치합니다. 그동안 경남 김해 중심 금관가야의 신화인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고령 대가야에서도 같은 건국 신화를 믿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야의 탄생 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울이 고령의 대가야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대가야에도 동일한 신화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건국 신화가 있어도 문헌으로만 전해왔을 뿐 관련 유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야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도 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토제방울이 출토된 무덤입니다. 이 안에서는 이 사람의 치아와 두개골 조각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너댓 살 정도의 어린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00년 전 고령 대가야의 어린이가 묻힌 무덤에서 나온 작은 토제방울. 가야사를 새로 써야 하는 것에서 시작해 역사적인 상상력을 끝없이 넓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주말 동안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많이 놀라셨죠. 4월의 첫날이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공기도 상쾌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이겠고요. 내일도 공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8도, 서부 7도, 남부 6도, 동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 14도, 서부 13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오르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섬 지역의 아침 기온은 8도선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12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4m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수당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남편을 보육교사로 등록한 뒤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온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월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3곳이 적발됐습니다. 시내 외국인 면세점의 신규 허가를 앞두고 제주도는 시내 면세점 매출이 대기업에 쏠리면서 관광공사 면세점의 운영난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면세점에서도 송객 수수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제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매출이 2천억 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면세점 추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되면 그만큼 복구하도록 하는 환경자원 총량제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환경자원 총량제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보상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사거나 임대했다 복원하는 독일의 생태 계좌와 대체지 비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와 경제 분야 예산 190억 원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100억 원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7억 원, 소상공인과 물류 지원 43억 원 등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1인당 월 3만 원씩 최대 36만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